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머니투데이 신문사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국토장관, 서울시장 비공개 회동, 토호제 해제 논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재밌는 게, 이 기사 보시면은, 비공개 회동인데 사진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일부러 흘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토호제 해제를 논의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토호제는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제도다라는 또 멘트를 한 게 기사화가 됐었죠. 그 직후에 지금 또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이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토호제를 해제할 거냐? 그건 아니지만 토호제가 곧 해지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거에서 조금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 특정한 지역에서 이 토지를, 땅을 사고 팔 때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선포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당연히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은 땅값이 뛰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투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주인이 계속 바뀌면 그런 권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좀 행정적으로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이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만든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 토호제가 지정이 되면은 실제로 이 땅을 쉽게 말해 쓸 사람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제 땅 거래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지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주택에도 이 토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거래를 좀 동결시키는 그런 제도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토호제를 서울 전역과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호제로 지정을 하면서 지금 규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일정 이상 높았을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토호제는 지자체장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토호제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할 지자체장들은 이 토호제 너무 과도하다, 이게 주택 거래를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주택을 좀 처분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래가 묶여버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러면서 민심이 아주 안 좋아졌죠. 특히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에서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토어제를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힘들겠다.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것 같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그렇다고 갑자기 뭐 상황이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토지 풉니다 하긴 뭐하니까, 일단 정책실장이라는 거는 이 정부의 정책을 쉽게 말해서 관제탑 역할을 하는, 그 지휘부 역할을 하는 역할이니까 정책실장이 일단 한번 조금 던져보고, 그리고 실무부서인 국토부 장관이 지금 현재 토호지 대상 지역인 서울시장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숙고 끝에 풀었다,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쯤 풀 거냐. 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봄 이사철 앞두고 있거든요. 이사 앞두고 있는데 이 토어제 때문에 이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은 상당히 불만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봄 이사철을 전후해서 풀지 않겠나. 지선 전에. 그리고 뭐 지금 아마 12월 달은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12월 말이나 1, 2월쯤에 가서 토어제를 해지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그 토지라는 것, 그리고 그 거기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 어느 집에서 평생 사는 거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의 변화, 그죠? 그리고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또 변화, 그죠? 교육을 위한 변화, 그리고 내가 경제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서 또
변화, 이 주거를 계속 이동하는 문화가 지금 이제 현대의 거주 형태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정주하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오죽하면 요즘에는 뭐 노마드 시대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여기 너희 붙박이로 살아. 그래놓고 집값은 등급이 매겨지게 그렇게 도시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해놓고 여기 너는 그대로 고정돼 있어라 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 계급론을 고착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토호제는 엔간하면 사실은 전 토호제에 정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과도한 규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규제에 맞들려가지고 규제를 휘두르면은 거기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정부 정책 입안하실 때 단순히 하나만 가격이나 뭐 어떤 특정 부분만 보지 마시고 조금 심도 있게 숙고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집값 올라가는 문제 있잖아요. 강남에서는 실거주 수요가 또 바탕이 돼 있고 똘똘한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또 많은 거고요. 노도강, 구로, 금천, 관악구 어떻습니까? 다 구축이거든요. 노원구 신축 있습니까? 포레나 노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한 지금 광운대 역세권의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공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지금 신축 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도봉구요. 도봉구 신축 아파트 거의 없고요. 도봉역 옆에 금호 아파트 정도가 새 아파트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구축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 가격은 그대로 고정돼 있는데 이 구축 가격과 개발 비용 그리고 신축 가격 사이에 이걸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프리미엄 일부가 구축 가격에 반영되는 걸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노후 주거지 그다음에 외곽에 지금 그 개발에 소외됐던 지역들이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시가 개선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프리미엄이 반영된 걸 신축이 오른 거랑 똑같이 보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제발 부동산 겉핥기 공부하지 마시고 깊게 공부 좀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 특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는 장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